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333회 꿈꾸는 나를 응원하라. 전혜린 저자님 모시고 저자 만난 생방송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리액션 좋습니다. 좋습니다. 됩니다. 네. 예. 저자님 그 소개에 앞서 먼저 오늘 본 그 질문을 함께 구성하고 기획하고 진행할 MC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책만 보는 바보 김 PD 김영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교육으로 미래를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하는 남자 리얼 오가네이저 장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두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행스런 여자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가장 오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코리너즈 대표 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의상 컨셉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뭘까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죠? 신기하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틀 뒤가 발렌타인데이라서 아무도 뭐 공감을 하시는 눈빛이 아니신데 저희 상업성을 다 떠나서 저희 이벤트로 MC진이 이제 발렌타인 복장을 입고 오자 하면서 입고 왔는데 저도 사실 왜 이분들이 이 발렌타인 복장인지 이유를 몰라서 한마디씩만 짧게 하고 진행할게요. 저는 사실 뭐 화려한 싱글이라서 반짝이 옷을 택했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해골 모양이 있어요. 모든 걸, 암울한 해골, 모든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해석 어떻습니까? 네. 억지로 박수를 받으시죠. 너무하네요. 자, 다음 분 짧게. 네. 예. 저는 일단 입고 왔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입었는데요. 이게 뭐 저의 발렌타인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발렌타인데이는 남자친구한테 좀 더 퓨어해 보이고 블링블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 꾸몄는데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렌타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나한테 나오지 않은 말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실 행사나 이벤트 같은 데는 이제 빨간색이 가장 좀 눈에 띄고 화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민정쌤이 제주도 얼마 전에 여행 가셨는데 초콜릿 사오셨거든요. 네. 이따가 이제 전혜린 저자님께 질문 잘하는 분들께 하나씩 빼서 드리겠습니다. 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전혜린 저자님 한번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전혜린 저자님 현재 경력만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라임자산 연구소 대표님이시고요. 강남상공회 이사 및 대외분과위원회 간사님, 지적장애인 축구협회 이사님, 정경련 IMI 총동문 사업위원장님,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이사님, 전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강의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현재 경력만 이렇게 보이는 경력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서로서는 이제 내 생애 최고의 1년 이 책으로 예전에 북포럼에 나오셨죠. 이렇게 있습니다. 전혜린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말씀. 제가 3년 전에 여기 북포럼 나왔었고요. 책 나오자마자 나왔었는데 너무 분위기 좋았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지금은 많이 강의를 다니지만 처음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Q&A 받을 때 우리 고우성 PD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밥맛이 없다고 재수 없다고 누가 던지신 거야? 재수 없어가지고 재수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PD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제 Q&A 할 때 이제 한 분이 그러셨었는데 오늘은 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오늘 그냥 저희 진솔한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포럼이 너무 나오고 싶었고 또 뵙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보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제가, 저는 네. 좀 프로필에 좀 특이한 점이 네네. 그 지적장애인 축구협회 이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네. 혹시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신 건지? 사실은 저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거기 회장님이 계셨는데 전 대표가 와가지고 조금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 좀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갖고 바빠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래 봉사 정도는 한번 해야지 이런 정말 얄팍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이사를 맡고 이제 국가대표 있잖아요. 지적장애인들 국가대표 그 응원 이제 경기하고 이러면은 대회 나가고 그러면 제가 응원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보람 있고 만나면 그 해맑은 웃음 그다음에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오히려 뭐 임원이라고 앉아있긴 하지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배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그럼 직접 축구도 같이 하시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거기 이사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김태희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미 붙여가지고 완전 주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력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정확히 어떤 네네. 일을 하시는 건지 네네. 그게 궁금해요. 저는 연예인 같으시거든요. 네. 모습으로 봤을 때. 외모도 여기 출중하시고. 분위기 참 좋네요. 분위기 참 좋네요.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날라오는. 네. 저는 그냥 아주 노멀하게 말하면은 금융상품 토탈 판매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 있는 상품들을 토탈로 판매하고 컨설팅하는 회사.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자산관리 이러니까 막 돈 없으면 저한테 못 오시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저 네네. 작은 여자니까 네, 토탈 네. 판매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이런 같아요. 깨알 홍보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책을 네. 봤는데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요즘에 그 책이죠. 네. 정말 책들이 많이 집필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책 제목을 지어준 네. 친구가 네. 오늘 여기 왔어요. 오, 손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칠게요. 제가 정말 책 제목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저 친구가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나가거나 강의를 네.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 서치를 잘해줘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를 합축해서 저한테 이제 이걸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진행을 하게 됐고요. 나이가 지금 제가 45이에요. 45이 별로 리액션 없네. 머리 좀 더 돌렸어야 돼. 이거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너무 솔직하세요. 네, 동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45인데, 지금도 저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20대가 돼도 저는 꿈이 없어요. 뭐 20대 중반이 돼도 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런 갈팡질팡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왕이면 지금 제 나이에도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뭔가 하고자 하고 그런 확고한 목표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뭔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네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네. 늦지 않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꿈이 없어서 그냥 뭐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제 딸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 딸이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산대요. 딸한테 좀 책.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생애 최고 1년을 내고 여기 와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책을 또 내실 거예요. 그래서 전 절대 안 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잊어버리고 또 책을 왜 안 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네.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때 책을 집필하게 됐을 때도 어떤 의미였었냐면
20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네네. 뭐 이렇게 나약하고 이런 엄마한테 기대고 뭐 캥거루족들도 많고 네네. 이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환경 탓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주어진 그런 똑같은 시간을 받는데 네.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왜 그걸 가지고 부모 탓을 하고 네. 또 다른 탓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사실은 주변의 CEO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뭐 지금 이미지 좋고 너 사업 잘하고 그러는데 왜 굳이 네. 옛날 일을 다 들춰내갖고 너를 다 이렇게 보여주냐. 네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좀 뭐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고 좀 가난하고 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흠이 된다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부끄러운 일이면 뭐 어떤 게 안 부끄러운 일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하지만 저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에너지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네. 그걸로 저는 더 그렇죠. 보람이 네, 네. 있을 것 같다는. 아니 근데 세게 맞았어요. 근데 기분 좋은 네, 말씀이죠. 좋은 거예요. 아, 되게 좋은 좋은 거예요? 거죠. 네. 너무 공감하셨나 봐요. 진짜 성격이 묵해가지고 던질라고 해. 아니 초반에 이렇게 고민 많이 던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던지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세게 던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이 네. 절판이 되는 바람에 네네. 그러면 이걸 이제 책을 이제 보고 네.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3만 원에 팔린다고 이런 얘기했길래 네. 그 책을 팔까 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좀 네. 이제 요즘 제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좀 구성을 해서 한번 내야 되겠다 해서 책을 네. 내게 됐어요. 그 전작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네, 네, 짐작을 하실 테지만 네.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네, 계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 그리고 온라인 시청하신 많은 분들 보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도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이제 잘난 것 같고 화려하고 이런 분이 그리고 보통은 그런 분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거부감이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다 갖췄는데 꿈 이야기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왜 처음에 왜 전혜림 저자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있는 대로 네,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먼저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이? 저는 이런 네. 공제 공장. 이제 저는 여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 실제로 가본 적도 없어요. 네. 여기에서 일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사진 어디서 아니 저는 이 사진이 더 놀라워요. 아니 사실은 네. 이제 저를 하면은 네. 다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걸 공유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뭐 이런 건 좋지만 굳이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네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셔서 뭐 새어머니 밑에서 좀 컸어요. 크고 네. 그게 또, 몇 살 때입니까? 새어머님. 2살 때 그때 돌아가신 하고 나서 네네. 또 아버지가 또 인물이 되셔가지고 집안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6학년 때 해서 또 이혼하시고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 바뀌셨는데 뭐. 예,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때 올라갈 때는 이제 큰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큰엄마 밑에서 남동생하고 둘이 있었고 뭐 책 내용에 보면은 이제 남동생이 많이 울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남동생이 이제 큰 집으로 가면서 왜 우리는 부모님들하고 못 살고 우리는 이렇게 큰 집에 얹혀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네, 울고 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지금 180이 넘지 185가 됐지만 인물도 좋겠어요. 네, 키가 그때는 좀 작았었는데 몇 살이신지. 지금 40이 아니요. 다른 분들은
대신해서 제가 네, 44살이에요. 아, 네, 그리고 너무 먼. 네, 아들이 셋이 있어서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남동생이 왜 막 펑펑 울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보육원에 공학원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는 그래도 좀 낫다. 그런 사람들보다. 그랬더니 눈물을 뚝 그치고 이제 같이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런 개건 기자 같은 걸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취하전 가면 막 상도 받고 이래서 대단한 작가가 되는 줄 알았죠, 제가. 그러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새어머니가 뭐 둘 중에 한 명만 학교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완전 공주예요.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에 한번 놀러 오시면 막 드레스 입고 막 정말 공주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5학년 뭐 이럴 때부터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시면서 또 이혼하시면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선택을 했죠. 둘 중에 한 명만 가라고 하는데 저는 70년생이고 서울태생이거든요. 종로. 그래서 뭐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데 다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 소원에 끌려서 이제 저런 곳을 갔죠. 근데 저기를 굉장히 좀 큰 데고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작은 데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데 가서 그때 생각을 하면은 책에도 그 창문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약간 지하였어요. 지하였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다리만 보여요. 뭐 반지하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다리를 보이는데 그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나도 빨리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다니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면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새어머니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더라고요. 똑똑해지면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몰래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몰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책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여쭤봐도 될지. 예전에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해보고 애를 낳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때가. 근데 그 시기에 완전 온갖 몰아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 되게 굉장히 담담하게 하시지만 사실 그 시점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모, 엄마의 부재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와닿지 않을 텐데 그때 이미 뭐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했었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여기 아마 청소년 친구들도 혹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엄마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친구 엄마가 떡볶이를 이렇게 막 해주시고 그러는데 가서 떡볶이를 못 먹고 이렇게 뛰어나오고 그랬어요. 정말. 왜 그랬냐면 저는 뭐 누구를 집에 초대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은 있어도 그렇게 떡볶이를 막 친구가 왔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부럽고. 그래서 엄마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친정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으세요? 저는 친정은 없어요. 그럼 자녀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으실 다 제가 텐데. 키웠어요. 제 남동생은 하나 있으니까 남동생이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지. 지겨워하죠. 제발 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봉제공장 여기에서 계시다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지금 뿅 하고 바뀌셨는지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어떤 식으로 여기 지금도 아마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계속 여전히 그쪽 세계에서 남았을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연락은 안 되는데요. 있죠.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때도 저렇게 많은 데도 갔었어요. 나중에는 큰 데를 갔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뭐든지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에서 제일 위는 기술자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 환경에서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대자가 제가 그 모토였는데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 제가 졸업하면 여기서는 제가 나간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의 삶은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끝나고 나면 오락실 가고 고스톱 치고 네. 술 먹고 TV 보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에는 있지만 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목표 지향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삶이.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거를 혼자 주변 환경은 다 그런데 혼자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휩쓸리잖아요. 예, 보통 휩쓸리죠. 근데 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물을 들였죠. 아. 제가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어린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근데 또 어려워서 오는 친구도 있었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었을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 이제 저하고 놀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놀아주겠다. 이래서 제가 2명을 제가 공부를 시키고 목표를 설정해 주셨네요. 딱. 그렇죠. 네. 그리고 결론은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죠. 아. 제가 나와서 공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를 데려다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둘 다. 아. 와, 정말 아, 행복해요. 뿌듯하게 예, 생겼어요. 예, 박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많이 날라옵니다. 정말 아, 폭발적이에요. 이런 적이 여기. 아, 근데 군 여유분 네. 있으시죠? 다시 맞습니다. 예. 같이 보이면 근데 지금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만 해도 사실 끝이 없는데 네. 제가 듣기에는 네. 이제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과정도 거치셨고 네, 네. 뭐 대학도 다시 들어가시 야간 대학도 네, 다니시고 네. 지금도 아마 학생이시죠. 이렇게 하신데 최근에 이제 아픔은 끝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읽자마자 이런 히스토리가 강하게 나와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그 이혼 이야기를 네네. 가감하게 여기 쓰셨더라고요. 뭐 어때요? 그 말씀 한번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아, 왜냐면 네. 그 이혼했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속어로 기센 언니처럼 보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그렇게 문제, 보일 그게 수도 문제. 있잖아요. 네. 아니 사실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뒤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 이제 썼어요. 왜냐하면 뭐 저를 딱 보면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이혼했다 그러면 위자료 엄청 챙겼나 보다. 아니면 네. 뭐 부모님이 엄청 잘 사시나 보다. 뭐 이렇게들 네.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네네. 하게 됐고요. 지금도 애 아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잘 돼야 되고 네. 애 아빠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진 않고요. 저도 뭐 그렇겠죠. 근데 그때 제가 이혼했을 때 상황만 딱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조금 빚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사채를 막 열심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사채 빚이 좀 있었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12년 전에 제가 고졸에 네네. 그다음에 딸 둘인 엄마에 그다음에 사채빚 열람하는 여자.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아, 12년 전에 불과. 네, 불과 12년 전에. 예, 12년 많이 컸죠.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네. 그 근데 사회에. 네, 그때 그렇게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빚더미에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당장의 돈벌이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야간 대학을 가시고 네. 섬유 전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섬유 전공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꿈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지금 재무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딱 하고 나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없잖아요 할 게. 그리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사실. 그리고 학교도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고졸인 거지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섬유 쪽에 갈 데가 없으니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있으면서 생각을 했죠. 빚은 많고 또 갈 데는 없고 또 애들은 키워야 되고. 그때가 이혼했던 그 네네. 시점이죠. 네. 그래서 그때 사무실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이 뭐 뻔하잖아요. 그냥 월급 받는 거는 뭐 똑같은 월급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 딸이 어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고 이래가지고 유치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할 일이 많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못 먹고 살 것 같은 느낌?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지 그렇죠.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돈을 뭘 하면 많이 벌까를 좀 고민을 했고요. 학교도 저한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빚도 많은 여자 갑자기 왜 무슨 대학을 다니냐, 빚이나 갚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또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아이 엄마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오랫동안 저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지만 애들을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없이 크다 보니까 떡볶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은 못 해줘도 저기 무슨 햄버거 집에 가서도 그냥 한번 확 사주고 뭐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기를 살려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거 갖고는 좀 안 되겠다. 이래서 다른 지인의 소개로 제가 그런 AIG 생명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책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프게 한강에 이제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한강에 두 딸을 데리고 물에도 들어가시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 그 진지한 대목에서도 제가 너무 웃었던 거는 순간 너무 웃었던 건 평소 성격대로 물이 너무 차가워서 물이 따뜻해질 때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발만 담그세요. 이건 아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제 나이대에도 그렇고 요즘에 이혼한 여자들이 많아요. 아이가 있는데 이혼한 친구들. 근데 사회생활하면 그걸 오픈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는 시선 이런 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영향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이렇게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픈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숨길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보다 그냥 오픈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냥 세상하고 맞닿아야지 그걸 갖다가 피하고 뭐 속이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해서 제가 뭐 행동을 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 왜냐면 저는 아이 둘 키우는 엄마로서 당당하고 또 그 아이한테 멋있는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뭐 그걸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뭐 안 했다고 그래서 잘 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책임감 없는 부모님을 만났지만 저는 저희 딸들한테 책임감 있는 엄마가 되고 싶고 최선을 다하는 엄마. 제가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딸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시지만 정작 대표님은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약간 갈구? 어떤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얘기해야 되나? 저도 사실 부모님 없이 이제 거의 혈혈 단신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저도 오픈하지는 않지만 제일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느껴지는 그런 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오픈되지 않지만 이제 저처럼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확 이렇게 떨쳐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은 끝까지 따라다니고 약간 그런 의식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약간 피해의식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는지. 그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주어진 환경이 그런 거를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어진 환경을 그냥 인정하고요.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진짜. 정신력이 대단한 것 엄청 쿨하신 것 멘탈, 같아요. 멘탈이가. 아니,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으세요? 저 잘 안 울어요. 아, 역시. 아니 그래서 뭐지 영화? 그거 특이하신 것 되게 같아요, 슬픈 자님이. 영화 볼 때 남자친구랑 보러 가면 여자는 펑펑 울잖아요. 네.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안 나와. 네. 뭐 저런 걸 갖고. 여러분 지금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네.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고 웃어가면서 이제 풀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굉장히 좀 재밌고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이뤄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조금씩 더 네. 알아가기로 하고 네.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해요. 네. 네. 아니 따님이 너무 예쁜데 네. 사실은 좀 되게 화려하게 생기시고 이목구비가 네. 또렷하셔서 네. 혹시 성형하신 거 아닌가? 성형 저도 기추가 의심합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따님을 보니까 네. 바로 유전자를 알겠더라고요. 네. 지금 그 사진 중에 진짜 모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따님 사진이 있죠. 오른쪽 사진이. 진짜 전신 사진 닮았어요.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아, 제가 아, 가져와도 네. 되는지 신뢰가 될까봐 아, 이 오픈된 것만 전체 공개된 것만 가져왔는데 네. 괜찮다고 아니 페이스북에 보라고 올린 건데 뭐 어때요? 가져와요. 상관없죠. 근데 뭐 네. 엄마로서의 삶은 사실 제가 뭐 아이들한테 뭐 밥을 해주거나 뭐 해주거나 이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주말은 철저히 애들하고 좀 보내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다 유학 중이어가지고 한국에 네네. 이제 잠깐 나올 때 이제 어, 일을 놓고 거의 놀죠, 같이. 매일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시더라고요. 우리는 셀카 모녀들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그 딸하고 저하고 사진을 보다가 실물 보면 실망하시니까 페이스북에서만 존재해야 돼. 어디 쪽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마닐라에 있어요. 거기서 어. 대학교 네. 1학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오면 반갑고요. 가면 더 신나고. 그러면 더 신나요. 네. 이제 진짜 책, 네, 책에서 보면 네네. 이렇게 워킹맘으로서 큰아이가 큰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데리러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같이 손잡고 예.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등하굣길을 왔다 갔다 그렇게 맞아. 예, 길을 네. 익히게끔 네, 혼자 네. 오게끔 그렇게 네. 하셨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미혼이지만 그래도 너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애들 보내놓으면 11시면 애가 딱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오전이 제일 바쁠 때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애가 알면 진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기죽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가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그 아주 치맛바람이 엄청 네, 센 그런 말씀하셔도 초등학교를 돼요. 예, 다니고 말씀하셔도 있었는데 아이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엄마들은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 저녁 퇴근을 해서 아이하고 이제 계속 집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엄마 근데 왜 나는 왜 저녁마다 여기를 학교하고 집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연이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네가 이제 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애들이 멍청한 애들이 많아서 엄마가 맨날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앞에서들 엄마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근데 하연이는 그럴까 어떨까 몰라가지고 지금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엄마 집을 왜 못 가냐는 거야. 그랬더니 너도 나중에 학교 가면 알겠지만 진짜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다. 아예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이러는 거야. 네가 내일 보면 알 거야.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는 빨리 뛰어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대요. 아. 그래서
참 속은 상하죠, 사실. 마음 아프고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이왕이면 똑같은 환경이라면 좀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한테 했더니 그 다음날 막 진짜 11시 5분 10분에는 막 네네. 틱틱거리면서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엄마 말대로 맞다고. 바보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들 때문에 자기가 따라 네.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빠져나오는데. 네. 그래서 엄마 말이 맞다고. 정말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았다고. 자기는 거길 뚫고 막 뛰어왔대요. 예, 그래서 전혜림식 육아법이네요. 예. 심파를 명랑소녀 성공기 이런 걸로 만드시는 거 같아요. 우리 가족이 좀 그래요. 네. 너무 긍정적 유전자를 많이 받아서 네. 제가 이제 공부 좀 할 때 안 됐나 이러면 네. 엄마 공부가 뭐 인생에 이렇게 중요해. 건강하면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긍정성이요. 그거는 진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금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네, 건데 네. 후천적으로 그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왜 그렇게, 그러냐면 네. 저는 그냥 이왕 생각할 거 음. 좋게 생각하려고 되게 네.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왜 동굴식 사고, 터널식 사고에 대해서도 써놨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 보통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껌껌하고 네, 네. 어둡고 이렇게 습하잖아요. 그 답답하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뭐 그것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터널은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빛이 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 사고할 거면 네. 그렇게 큰 무슨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터널식 사고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네. 그리고 저는 사업을 몇 번 말아먹었어도 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한강에서 서서 멍 때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제 머리는 말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한강에서 멍 때리고 있던. 네네. 예,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네. 뭐 그때보다 지금 살만하고 그렇죠. 그 아이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딸들하고 막 부딪히는 서로 지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그런 네. 막 그런 주택에 살았거든요. 다 연립 빌라 뭐 이런데 굉장히 좁은 곳에. 좁아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짜증내는 그런 공간에서 살았는데 음. 기 안 죽고 거기서 전교 부회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 저는 이 책 보면서요, 이제 딱 세 글자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네. 자, 이 세 글자가 뭘까요? 아. 자, 보시면은 자, 또라이. 자, 굉장히 좀 강한 어투의 네. 이렇게 말인데 혹시 대표님들께 언제 가장 많이 저 네. 또라이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저렇게 남의 시선 때문에 살잖아요. 남의 시선 때문에 시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그래서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냥 신경 안 쓰겠다 딱 마음 먹고. 왜냐하면 그러신 거예요? 저는 저희가 한 200년, 300년 살 것 같으면 시선도 한번 씌워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네, 저희가 뭐 살아봤자 네.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봤자 얼마 못 살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거나 네. 남의 시선 때문에 뭐 뭔가를 움직이지 못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네. 하고 싶은 거 아. 그리고 제가 네.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은 제 거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고 남의 시선을 무너뜨리는 연습을 하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왜 너 머리 말고 나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방송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예의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가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네. 제 만족이에요. 네, 저희 만족.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안 풀려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외부 네. 시선 얘기가 나와서 네. 근데 이렇게 외부 시선은 그때그때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을 내적 시선으로 돌리라고 하셨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그럼 이렇게 항상 외부 시선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걸 바로바로 내적인 시선으로 돌리려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글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 관리, 내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자기 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첫인상을
아마 들어오시면서 저 여자를 딱 보는 순간 0.3초면 첫인상을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면 안 돼요. 일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도. 네네. 하지만 외적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의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적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 네. 그런 것들이 더 붙여져서 더 돋보이게 되고 네. 더 멋있어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적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그런 당당함과 그리고 자신감 이런 네. 것들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막 화려하게 보이는 게 제 단점인데 뭐 근데 진짜 10,000원짜리 티를 입어도 명품인 줄 알고 그렇게 장점 아닌가요? 하니까 장점이라서 뭐 좋은 점도 네. 있어요 사실은. 아니 정말 제가 일본에서 신발을 하나 사왔어요. 연예인만 이런 말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정말 네. 뭐 어때요? 아니 정말 제가 일본에서 호피 이렇게 구두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얼마 주셨어요 대표님? 막 이러길래 제가 한정 반인가 이렇게 하고 네, 저는 네. 갔어요. 네. 장난으로. 네. 그랬더니 150만 원인가 보다. 막 애들이 막 그랬나 봐요. 아, 저는 15,000원 주고 산 건데. 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15,000원이면 어떻고 150만 원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옷 입는 거나 뭐 이렇게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있으면 뭐 저렴한 거 저는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서 싼 거 사고 액세서리도 뭐 다이아도 뭐 결혼할 때 잠깐 껴봤지 뭐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네. 관심도 없고. 근데 외모가 출중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봐도 명품처럼 보이니까 사실 여자들은 네. 그런 왜 뒷말도 많고 뭐 시샘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네. 솔직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관계에서 힘든 점은 없지 않으셨을까. 근데 저는 남을 평가하진 않아요. 네네. 직설적인 건 맞아요. 네. 근데 평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누굴 평가할 만큼 그렇게 네.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평가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언제부터 봤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장점을 좀 극대화해서 보는 편이에요. 이왕이면. 그래서 뭐 적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다 저를 좋아하겠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연연하고 싶지 않고 네. 그냥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요. 네. 그래서 칭찬도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냥 이뻐요. 예, 그거는 칭찬 아니잖아요. 정말 네. 그런 증거가 있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행복한지를 얘기하고요. 뭐 사람들이 행복 이러면 막 정말 막 진짜 큰 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네. 정말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물질적인 행복이 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네. 저도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네. 돈도 네. 원 없이 써보기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제 기준의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뭐 하다못해 샤넬 백을 하나 사서 하면 그때 막 비 오면 샤넬 백 젖을까봐 막 감싸고 뭐 진짜 네. 차에다 실어놨는데 브레이크 밟았는데 얘가 뚝 떨어지면 가슴 아프고 막 이래. 요즘 젊은 여자들 한 번쯤 네, 그렇죠. 네. 그네가 주는 그런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해봤자 뭐 한 달? 한 달. 예.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네. 끌어올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이랬을 때 행복을 그런 그 보람과 행복은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질 엄마나 샤넬 백에 날라온 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예전에 저도 뭐 진짜 명품으로 막 휘감고 다녔죠. 돈을 갑자기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랬는데 그런 시기도 있으셨어요. 있었죠. 당연히. 네.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그때 걸로 지금 이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걸로 연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책을 봤을 때 이제 네. 사실
약간 이제 고집스러울 만큼 좀 주관이 좀 뚜렷하신 네, 분들 네. 많이 봤어요. 이게 네. 이 말투가 그대로 책에서도 네, 느껴져요. 그대로 이제 약간 네, 좀 네. 책에 옮긴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게 혹시 그 자신의 인생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네.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 듣는 이들 좀 읽는 이들로 하여금해서 좀 자극을 받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쓰셨는지 좀 궁금했는데 오늘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뭘로 답변이 뭐예요? 나와요?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래요? 싶네요. 예. 저는 이거랑 연관을 짓는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네네. 그 골프를 배워서 아. 거기 가고 네. 막 열심히 하고 지도키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네. 자칫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좀 성공 지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골프 치는 게? 아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배우는 목표만 위만 보고 음. 가는 게 혹시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아, 있으신지? 저 고민 안 했고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요. 단순해가지고. 그게 더 네, 좋을 수 좋아요, 있죠. 좋아요. 네. 네네. 그게 더 좋을 수 고민 안 했고요. 왜냐면 네. 제가 골프를 치려고 했던 거는 아이들이 어렸고 그리고 저한테 쥐어진 시간은 별로 없었고 네. 저는 세일즈를 해야 됐고 음. 그런데 이왕이면 있는 데 가서 굴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이유였고 제가 처음부터 골프를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네, 네. 골프 사진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페이스북에. 지금은 좀 사랑하죠. 지금은 네. 사랑하고 그때는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네, 골프를 12개월로 해가지고 카드로 연습장을 끊었었는데 네.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걸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음. 그 당시에 제가 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화번호가 50개도 안 됐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보험 세일즈. 네네, 했을 때. 그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50명. 건데 50명도 안 됐어요. 50명이요? 근데 지금은 4,800명이어서 제가 와. 얼마 전에 아, 예, 정리를 야. 좀 하고 그랬는데 영업의 달인으로 모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업의 달인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상대방을 생각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뭐 뻔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계발서 다 그 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계발서가 왜 그러냐면 네. 그런 똑같은 공통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다 네.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래서 골프는 제가 그런 시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녔고 그때 일을 할 때에도 할 게 없어서 거기 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가 계속 와서 있으니까 네. 뭐 하냐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네. 뭐 무슨 일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너무 재미없어서 시험을 보니까 동호회를 하면은 골프 동호회라면 골프에 네. 흥미가 느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동호회 활동을 좀 네. 살짝 했었고 네. 얼마 하진 않았지만 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골프를 쳤고 지금은 뭐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돼버린 거죠. 아니, 운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재밌는 네. 저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네. 시간이 정말 잘 가는데 요 부분인가요? 네. 아까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골프 연습장에도 가시고 동호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랑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낯선 사람이랑 처음 만나는데 진솔하게 다가가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책에서. 그게 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네. 상처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영업을 하기 위해선 두 번, 세 번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근데 저는 이제 뭐 직업은 영업이었지만 네. 영업으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로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로 먼저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서 그걸로 해서 일이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네. 이게 뭐 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일적으로 왜 사적으로도 이렇게 네. 만날 수 자주 가지시는 편인가요? 이 업무 말고 네, 업무 말고. 이제 사적으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궁금해요. 저요? 잘 놀죠. 개인적으로. 네. 즐겁게 살죠. 음주가무에 능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네. 사람 이렇게 절대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훌륭한 질문이셨어요. 네. 저 아닙니까? 말하고 싶었어. 아니 아닌가? 왜냐면 제가 네. 음주는 해요. 네. 네,
네. 근데 잘 많이는 안 마시려고 해요. 왜냐면 옆에 사람 다 못 가게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못 배워가지고 노래방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1차만 하고 가는 여자로 찍혔어요, 사실은. 굉장히 의외신데요. 의외죠? 네. 잘 놀게 생겼대요. 제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듣는 건 좋아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게 있죠? 그냥 발라드 이런 거나 OST 뭐 뉴에이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되게 걔네들은 클럽 댄스 이런 거만 듣잖아요. 그 집에 오면 한쪽에는 클럽 댄스 듣고 저는 막 뉴에이지 막 그런 거. 클럽 댄스를 딸한테 배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제가 춤을 못 추니까 저희 딸들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발레도 가르치고 방송 댄스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쳐놨더니 잘 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좀 마음이 짠한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오시느라 약간 좀 그 나이에 맞는 사실 즐거움을 모르고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미팅도 마음이 못 해봤고 아파요. 사실 미팅도, 결혼도 일찍 했어요. 25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포켓볼이 처음 딱 나왔는데 저는 포켓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애 둘 낳았을 때 포켓볼이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포켓볼 치는데 저는 애 하나 들쳐매고 하나 이러고 가서 있으면 야 집에 좀 가라 이러면 네 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런 어떠셨어요? 그때 그런 심정들이 그런 시기 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는 돼도 어차피 뭐 빠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25이면 참 놀고 싶은 한창. 그러니까요. 이뻤는데. 이 미모에 만나보지도 기회가 못하고. 종합하면은 안 예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승전 자랑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글귀가 이 글귀였어요. 난 절대 울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서 내 힘들 때 울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 도움 안 돼요, 울어주는 거. 울어주는 절대 하나 도움 안 울어주지 됩니까? 마세요. 사실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빚도 많고 막 되게 힘들었을 때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혜림이 어떡하냐고 그래서 막 울어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울지 말고 라면 한 박스를 사주던지 쌀을 주던지 아니면 뭐 정말 반찬을 해서 갖다 주던지 차라리 그러지 뭘 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건 저를 더 멘탈을 떨어뜨리는 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정말 큰 건 아니어도 정말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뭐 위로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런 위로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아주 가느다란 줄이라도 이렇게 던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 좋은 친구들이죠, 지금까지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나는 내가 내 친구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뭐 어떤 방법으로도 울어주진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쵸, 라면 한 박스가 더 낫잖아요. 좀 버틸 수 있잖아, 일주일이라도. 근데 친구들은 약간 자존심이 상할까 봐. 저는 안 상해요. 어쩌면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면서 들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딱 맞는 도움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뭐 어느 뭐 작가가 굶어 죽고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네들은 이제 정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누군가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 사실은 잘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 외로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서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주는 힘, 듣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살짝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일단 감정적으로 울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열심히 듣고 네. 거기서 자그마한 거라도 네네. 네. 필요로 하는 필요를 걸 미리 채워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채워주고. 채워주고. 저는 제 생일날 그렇게 선물을 뭐 해줄지 모른다고 막 그런 분들이 네,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온 직원이 있었어요. 밥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이렇게 도시락 반찬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네. 왔는데 지금까지도 못 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 제가 무슨 명품 백을 받으면 그게 기억이 나긴 명품 나지만 백을 내가 얘를 잘못 들었네. 얘를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미역국과 명품 백은 동급이다. 정말 가치가 뛰어나죠. 정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미역국. 이야기가 싸게 가죠. 이렇게. 미역국. 네. 그리고 저는 그 글귀도 인상적이었는데 그 엄마, 새엄마도 그렇게 해주셨고 근데 결정적으로 엄마 역할을 하신 분이 큰어머니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돌아가셨어요. 저도 페이스북 보면서 네. 이제 12월 달에 얼마 전에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심적으로 의지를 네. 하셨던 분이셨을 네. 텐데 그때 마음은 네. 어떠셨는지. 저는 돌아가셨을 때보다 네. 그 연세 드시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정말 어렸을 때 호랑이 큰엄마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 그랬어요? 호랑이셨죠. 네,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라도 분이셨는데 아주 세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무섭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나이가 먹고 네.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당뇨도 오시고 막 이도 막 없어지시고 막 이러니까 정말 그런 강인했던 분이 이렇게 늙어가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힘이 없어지는 모습이 되게 화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되게 좀 그 큰엄마 삶을 봤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어, 여성 같은 여자로서 네.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죠. 어떤 면에서? 간단히 저는 말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제가 갑자기 이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때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제 차를 탔었는데 둘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나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운전 조심해. 나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 안 해본 게 너무 많대요. 여행도 안 가봤고 네. 뭐 자기가 뭐 어디 콘서트장도 못 가봤고 애 네. 키우고 뭐 밥하고 이러느냐고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한 5년 후에 갈 거고 뭐는 뭐 어디 뭐 무슨 뭐 콘서트는 뭐 1년 후에 갈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네. 답답했어요. 아. 답답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걸 집을 사기 위해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준비해야죠. 제가 그걸 하는 잡이 그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네.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싸게도 갈 수 있고 요즘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찾아보면.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나중에 하니까 네. 정말 나중에 정말 놀려고 하실 때 네. 정말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는 관절 때문에 못 가시고 숨 차서 못 가시고 정말 정말 아파서 못 가시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라이 중에 또라이 전혜인 저자님은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시는 거네요? 저는 그 해외여행을 신혼여행 갔을 때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엄청 울었어요. 근데 네. 애 아빠가 왜 우냐고 너.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간 거예요. 태국으로. 근데 무슨 공연을 보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막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너무 좋아서? 아니 좋아서? 외국을 처음 나와봤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것도 경험도 못하고 네. 결혼을 하고 진짜 다양한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와도 이렇게 태국을 가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는 좀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 내가 그런 경험을 꼭 해주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걔도 신혼여행 가서 울면 어떡해.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네. 뭐 한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고 이런 모습이 네.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11시에 딱 애들이 막 지쳐갖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자, 그냥 뛰어놀아라 가서 초원에서. 초안에서. 네, 그랬더니 진짜 양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내가 좀 고생하지. 그래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가지고 네. 초원에서 진짜 양들하고 뛰어놀았어요. 아이들. 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 그거 뭐 고치는 거, 타이어 바꿔 끼는 거, 뭐 목공 있잖아요. 따님이요? 네. 그런 걸 가리킨대 학교에서. 네. 그래서 뭐 가구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전구 갈아 끼는 거, 뭐 이런 걸 가리켜요. 전 좋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그냥 뛰어놀아라. 네. 어차피 공부도 본인이 하겠다면 제 나이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자 하면은 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느꼈을 때 진짜 그렇죠. 해야지. 네, 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도 야, 네가 이렇게 끝까지 공부할 줄 몰랐다고 얘기해요. 전 포기 잘 안 해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더 나이 들어서도 혹시 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네. 지금 석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책에도 나왔지만 제가 작년에 연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를 들어갔어요. 6대1을 뚫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신났죠. MBC 네, 뭐 누구 뭐 아나운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붙어가지고 되게 신났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합격증을 올렸어요. 네. 민증 번호 이렇게 네. 지우고. 근데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던 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공부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공부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중학교 때도 뭐 살림, 그렇죠, 그렇죠. 집안일 다 하면서 뭐 아이들 키우며, 뭐 동생들 케어하면서 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케어도 못 받고. 네, 네, 네. 그리고 대학도 제가 애들 키우면서 빚 갚으면서 또 공부를 했으니까 뭐 얼마나 했겠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그거 전문대였었고, 거기는. 네, 네. 그리고 대학교 학사를 꼭 나오고 싶어서 제가 디지털 대학교를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걸 학사를 땄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예, 좀 징하죠, 좀. 진짜 징한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남들보다 시작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그래서 학사를 했고, 석사를 그때 연대를 들어가면서 누구보다 기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네. 그 학업에 대해서 그런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제 스스로가 제가 네.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니다 보니까, 네. 그거 확 던지라고. 좀 욱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언론 홍보가 굉장히 훌륭한 이기도 한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석사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대 정도면 괜찮아 딱 이러고 있었었는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네. 전 연대 솔직하게 정도면 얘기해요. 괜찮아.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네. 네, 근데 뭐냐면 딱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내가 교수를 해야 되겠다. 아. 주변에서 저보고 미쳤냐 너? 지금 외국에서 나온 애들도 못 돼가지고 그러는데, 걔는 걔고 나는 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자퇴를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직업은 금융이지만 리더십하고 코칭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 좀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제 얘기를 하지만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도움이 조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대 이제 MBA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해서 50 전에 박사하는 게 제 꿈이고요.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딸도 그래요. 엄마는 할 것 같다고.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네, 하고 나서 뭐 하다못해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으면 모레도 제가 교수를 한번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잡이라고 하면
인생의 이모작을 봤을 때 일모작은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네. 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인생의 이모작의 후반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때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친구들한테 힘과 용기와 꿈이 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갖고 있죠. 이미 근데 교수님 다 되셨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꿈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되게 만들면 되니까. 네. 그냥 열심히.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와. 뜨겁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쳐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책에서 보면은 안개꽃도 장미가 될 수 있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하시는 이게 건지 좀 무슨 소개를, 뜻인지. 예, 이게 제가 왜냐면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냐면- 어디에 왜냐면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네. 전혜림이란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쪽에 가 있으니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음. 똑같은 조건이 됐을 때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 4년 동안 네. 저란 존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별명을 안개꽃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안개처럼 안 보여서. 사라졌다. 안개처럼. 그래도 아. 꽃이니까 다행이에요. 얘기하지 못해서. 좋은 친구를 그쵸? 주셨네요. 네, 그 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안개꽃이었어요. 친구들한테. 갑자기 없어졌어. 안개처럼 없어졌다. 네. 그리고 제가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연락을 했죠. 거기서 공장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무역회사를 그런 곳이 다니면서 무역회사였죠. 강남에서 이제 네.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해서 네. 친구들하고 관계를 유지를 했죠. 음.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네. 연연해하거나 네.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엄마 없이 자라고 뭐 두 분 다 안 계시는 게 그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네. 네. 그런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네.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네. 것인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돈이 뭐 있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를 좀 재밌게 즐겁게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상 써서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얼굴도 그래요. 40대가 넘으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죠. 성형을 아직 해본 적도 없고 뭐 관리도 받아본 적 있긴 하지. 지금은 아니지. 근데 있긴 하지. 근데 그게 가장 이런 얼굴이나 미소나 얼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고 네, 네. 미소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아. 들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은 이제 웃음소리를 고쳐야 돼요. 제가 그런데요? 너무 막 네. 크게 웃어가지고 화통하고. 네, 화통하고 저는 괜찮은데요? 네. 네.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좋대요. 제가 네. 그것만 고쳤으면 재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네. 굉장히 좀 사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그럼 뭐 재혼의 생각이라든지 뭐 네. 사랑에 대한 네. 그런 생각도 있으신지. 굉장히 사적이네요. 충분히. 네. 지금은 있어요. 네, 있고요. 아직 상대는 없고요. 네. 네.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많이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남자친구들 웬만하면 잘 안 생기는 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이 생겼나 봐요. 호텔에서 뭐 스테이크 정도는 썰어줘야 될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길거리 음식도 잘 먹고 포장마차도 좋아하고 이런 거 인간적인 사람 냄새 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역경을 이겨서 성공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뭐
그런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니까 정말 웬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있었다고 네, 그쵸? 네. 어차피 바닥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망해도 지금의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야 이혼한 여자친구 너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 남한테 돈 안 빌릴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뭐 큰 빌딩을 갖고 있고 뭐를 갖고 있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행복해요. 네. 딸들도 예쁘게 커주고 있고 공부는 안 하지만 네, 건강하고 잘 놀고 계시고 네, 네. 제가 보기엔 제가 질문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미 너무 많이 넘어서가지고 지금 마지막 제가 질문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성 CEO분이시니까 저희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미래 후배들한테 여성 CEO를 꿈꾸는 후배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CEO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러죠? 왜냐면 여기 다들 CEO 이런 미래 게 리더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CEO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참 외롭잖아요.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한 50명 정도 데리고 네. 친구들 데리고선 사업을 그 3년 전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있었지만 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니까. 왜냐면 그 50명을 다 컨트롤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이제 회사 이름 바꿨잖아요. 라임 자산 연구소로 바꿨는데 제가 큰 이유가 뭐냐면 CEO 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제 생활을 좀 찾고 싶었고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너무 막 허겁지겁 달리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한 템포 제가 딱 쉬고 싶은 그런 때에 회사도 같이 망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그래서 인터뷰 잡지사에서 인터뷰가 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대표님 또 어떡해요? 또 망하셔서 뭐 속상하시겠어요?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 내용 그거야. 그래서 어떡해요? 막 속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 기자님은 맞춤표처럼 얘기하냐. 쉼표다. 내가 어디까지 본인이 생각할 때 성공이 어디냐. 본인의 성공이. 저의 성공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끝난 것처럼 얘기하냐. 어차피 인생에는 업다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말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되듯이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이랬어야 맑은 날에 그냥 그 빛이 확 정말 햇볕이 딱 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맑기만 바라는 거는 저는 오바라고 생각해요.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거기 캐디가 저한테 그랬어요. 눈이 어떻게 생겼냐고. 네? 내리는 눈이 눈. 어떻게 생겼냐고. 내리는 예, 내리는 눈이 겨울은, 어떻게 생겼냐고. 매일 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소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다른 외국 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왜 한번 트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럽을 안 갔잖아요. 지금 프랑스를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대신 가서 찍어서 에펠탑도 찍어주고 모두 찍어주고 지금 이 낙엽 지는 거 이 정말 모델 같은 사람들 다 찍어서 올려주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창에서 얼마나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잘난 척 하는 거냐 자랑질이냐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게 왜 그쵸?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발 좀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골프 치고 이러는 것도 사람들이 그래요. 아, 돈이 있으니까 저 난리다. 뭐 넌 맨날 골프장만 다니냐. 본인이라 잘하세요. 너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야, 대단합니다. 진짜. 가난한데요. 너무 자신감이 아니신데요. 아 진짜 네. 왜 그러냐고요. 네. 본인은 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저는 야. 보석이나 딱 기타 등등 돈 쓰는 거 싫어해요. 온리 운동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제 비즈니스를 또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봤으면 음, 좋겠어요. 네. 아, 저 친구가 저기 나가서 네.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네. 골프장 참 좋네.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어디 뜯어 고쳤냐, 뭐 했냐, 네. 너는 뭐 돈 많아서 막판에 이미 또안 되죠, 이러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는 공 때문에도 더 흥분하신 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못하니까 조심해서. 굉장히 속이 후련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너무 시간 관계상 지금 원래는 30분 정도 Q&A 시간인데 네. 이제 10분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혜림 저자님이 원래 오후에 일정이 있으셨는데 네. 그거를 네, 지금 캔슬했어요. 캔슬하셨어요. 북프롬 일정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이제 받아보고 네. 그 몇 분만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네, 거는 네, 네. 하도록 질문 있으신 분, 저희 벌써 손 드셨네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재 김종화입니다. 아, 미모가 이보영처럼 이쁘신데 네. 젊었을 때는 더 이뻐지셨을 것 같은데 연예인 혹시 생각 없으셨어요? 그때 젊었을 때. 그런 거 그랬으면은 있었을 아무래도 것 같아. 왜냐면 연예인 중에 지금 성공하신 분 중에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어려웠는데 연예인 해가지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끼가 있으시니까 연예인 했으면은 아마 김태희급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나오셨는데. 그것만 던져줘요. 직원분 아니시죠? 아니요, 50분 공을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던져요. 아니, 네. 네, 답변. 아니 제가 그 모델을 했었어요, 사실은. 예. 모델을 잠깐 웨딩 모델하고 메이크업 모델을 했었는데 저희 역시. 아빠가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냥 몰래 저는 아르바이트로 제가 무역회사 다닐 때 잡지사하고 해서 웨딩 드레스 입고 뭐 촬영하고 뭐 신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마이 웨딩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거기서 제가 잡지 모델을 좀 했었는데 아빠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 걸. 제가 운전면허증 땄을 때도 막 뭐라 그 정도로 고지식하셔가지고 네. 못하게 하셨는데 은행에 가셔서 제 사진을 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못했죠. 근데 저희 딸들이 CF 모델을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걸 딸들한테 다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네, 한 네. 4년 정도를 CF 모델하고 탤런트 생활을 했었고요. 역시. 네, 둘 다. 역시. 네. 둘 다요? 네, 생활의 보탬이 됐죠. 엄마 카드값 막느냐고. 근데 계속 안 했나요? 딸들이? 안 했어요. 안 하고 유학. 그때 유학 가는 바람에 또 네.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희 저 어. 끝에 마이크 먼저 하시고 하시기 전에 온라인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그 환경 탓을 오미난 님이 네. 온라인의 오미난 님이 환경 탓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높은 자존감이라고 보는데 네.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 유아기에 네.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에서 네.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자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데 네. 어떻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를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 잘 될 거야 예, 이렇게 예.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계속 그걸 저 스스로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이렇지만 네. 환경은 이렇지만 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리고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이유도 네.
많이 부족하잖아요. 남들 앞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고 싶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언니는 혼자서 뭐 여행도 다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사업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어디서 뭐 직함도 많고. 예, 제가 그런 얘기하죠. 거기에 그 수면 위에 잘 떠있기 위해서 밑에서 엄청 바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걸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 자존감도 제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지치지 않으세요? 저는 안 지치는데? 네. 네. 나갑니다. 네. 너무나 명쾌하시기 아니 때문에. 왜냐면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속 잘 되기만 해요. 저도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잘할 때도 있고 이러는 네. 거지.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윤여정 씨인가 그분이 67세를 자기 처음 살아봐서 나도 새롭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45은 처음 사는 거라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80이 되신 분도 살아가면서 돌아가시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눈 깜짝 뭐 몇 번 하니까 이때가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뭐 내가 오늘 정말 푹 쉬고 싶어 그럼 쉬자고요. 그냥 네.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뭐 개판을 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목표한 거는 반드시 세우고 그걸 위해서 액션 플랜은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저쪽에서 네 해주시죠. 네. 전혜림표 DNA가 이렇게 흐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시간보다 뜨거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어려웠던 시절의 그 역경이 오늘날에 또 이렇게 작가님이 만드신 것 같고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고도 많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경력, 돈 주고도 못 사는 이제 경력이신데 본인이나 잘해 뭐 이런 말씀도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때로는 진지하시고 남다르신 것 같은데 삶을 대하는 키워드 단어를 두 가지로만 딱 요약하신다면 단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또 공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0명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제가 봤을 때 저는 인복이 있어서 다른 복은 없지만 인복이 있어서 이렇게 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혜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진실이라고 그런 솔직함 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공감돼요. 네. 그 부분이. 그냥 너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솔직하잖아. 생긴 거는 뭔가 좀 머리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머리를 안 써.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진실 네. 뭐 이렇게 커튼 치고 뭐 블라인드 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진정성과 또 한 가지는 개개인의 그런 사람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쪽 공장을 다닐 때에도 그분들 어려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그 직업 보고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주차 뭐 관리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또 저희 집에 도움을 주시는 언니, 네, 수소천사 그런 언니들, 그런 개개인의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더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 또 집에서 가장이고 소중한 엄마고 아빠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직업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걔가 뭘 해서 영업을 해서 또는 뭐 청소를 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대해 주셔야 그 사람도 소중하게 저를 대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이어지는 계속 날라오는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네, 저기 마이크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프에서 오늘 시간까지 비워주셨으니까 그때 많은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입장으로서 아이가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바쁘셨고 아마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키우셨어요. 그랬던 비결이나 아이들이 투정을 부릴 때 엄마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저분도 궁금하고요. 워킹맘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제네요, 제가. 아니 제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한 4시 반 되면 퇴근을 하니까 그 매니저가 4시 반 되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 밥 차려주러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루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전혜림 씨, 제가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전혜림 씨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뭔가 더 가치 있는 일, 시간 대비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앉혀놓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 애를 앉혀놓고 엄마가 주중에 있는데 일찍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편하게 얘기했겠죠. 아주 쉬운 말로 엄마는 주중에 있는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못 해줄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주중에 없는데 주말에는 확실하게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어. 어떤 거 할래? 하고 얘기했어요. 아 정말요. 제가 그랬더니 두 딸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들 무시하지 마세요. 둘이 귓속말로 엄청나게 회의하고요. 저한테 얘기해요. 주중에 엄마 없어도 되니까 지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6시부터 아이들이 학원을 돌고 6시에 오면 그때 저녁 차려주고 또 아이들 이렇게 잠자리까지 해주는 아줌마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우미 아줌마를. 그래서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죠. 10년 좀 안 되게 살았죠. 그렇게. 그래서 그때 저는 주중에 막 미팅을 6개, 7개씩 막 하루에 막 그렇게 할 때였어요. 정말 되게 열심히 살 때였죠.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랬지만 주중에는 정말 바빴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이 엄마가 왜 이래야지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왜 내 엄마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굉장히 밝았어요. 저희 애들이. 그리고 식당도 뭐 이렇게 제가 정말 늦거나 이럴 때는 주변에서 식당에 있는 그런 인스턴트 안 넣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제가 월말로 해서 결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애들 잘 커요. 잘 커요. 아이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저는 등록금만 대주고 생활비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좀 고생을 해봐야 아이들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고생을 안 한 애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저는 집도 그래요. 이거 우리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갚아야 된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아이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그냥 다 오픈하신 거네요. 원래 성격대로.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대신 주말에 철저하게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놀아주고 그런 건 하죠. 지금 근데 너무 놀아. 오늘 온다 그랬으면 안 오네. 보고 싶은데. 노시네냐고 봐요. 한국에 나는 지금.
지금 Q&A는 아시지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양해해 드린 대로 이것으로 방송 중에는 네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 여기 속기사분이 타이핑하고 계신 거 보이십니까? 제 농인의 북포럼을 노선영 쌤이 지금 운영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계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포럼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오늘 하신 분 중에 이제 박사님은 원래 몇 번 해보셨죠? 그리고 이 두 분은 처음이에요.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예, 이렇게 이따가 소감 말할 시간 드릴게요. 이따가. 네. 지금 말해볼게요. 어떠셨어요? 처음 하셨는데 느낌이. 네. 처음이라 많이 떨리긴 네, 했는데요. 네. 그래도 해보니까 네, 별거 아니죠? 해볼만 하네요. 네, 좀 한 네, 말씀 저도 좀 많이 떨렸는데 의자가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절로 저도 이렇게 네. 방청객의 입장에서 네.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소감. 오늘 솔직하게. 굉장히 또 많은 분들 오시고 네. 좀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박수 네 한번. 잘해주셨고요. 저희는 북포럼에서 MC를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그래서 북포럼 저자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지가 되고 함께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북포럼 저자의 만남 하면 이렇게 하게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칼럼이라든지 뭐 북포럼 그룹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저희들끼리 또 북포럼 가족분들이 칼럼도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포럼 페이지도 있습니다. 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요. 2월 다음 저자 만남 생방송 속보 일정 말씀드립니다. 2월 19일자에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이 부분 일전에 앞전 시간에 저번 주에 설명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장미아 찔레2 조동성, 김성민 저자 모시고 그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하기 전에 네네. 네, 저자님 네네. 소감 한 말씀. 소감이요? 네. 네. 마지막 제가- 말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좋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 스타일대로 그냥 했습니다. 네. 뭐 그냥 형식을 떠나서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저도 지금 이렇게 늙어가는 이 모습 그대로 네.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해서 잘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무료로 정말 너무 고우성 PD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이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남는 거 다 보내주시는 건가 본데요. 정말 공이 풍년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려서 모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신만만했고요. 사람이 외형 보여지는 그런 밝은 모습 이면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두운 면이 이제 얼마든지 있고 그걸 극복해서 극복이란 단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밝은 모습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분들에게도 많은 공감 얻으시겠지만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해당되겠죠. 그런 분들이 꼭 이분 얘기 들으면 엄살을 부릴 수가 없네요. 보니까. 네. 좀 영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PD로 있는 북포럼은 마지막 글귀를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글귀를 한번 낭송을 하면서 끝내거든요. 네. 오늘 제가 뽑은 글귀 이 글귀입니다. 봄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비단 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믿는 것이다. 봄이 왔지만 또 겨울은 온다. 하지만 그 겨울은 처음의 겨울과 다르다. 한 번의 겨울을 이겨냈기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봄이 오는 것을 보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고 또다시 새싹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